왜 할머니와 흑인 청년의 관계가 나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드는가? 어떤 관계들은 그들의 기이함 때문만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방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목격한 한 할머니와 흑인 청년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그리고 이 관계가 사회적 편견을 넘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매일 방문해주세요.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 남은 날들은 매우 달라 보입니다. 72세의 이 이윤의 할머니는 인생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들부터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에 고독한 시간을 맞이하기까지 서울 외곽에 있는 그녀의 낡은 집은 이제 조용한 곳이 되었고 그저 벽들만이 옛날 기억들을 속삭이고 있는 듯합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모두 성장하여 멀리 살고 있으며 할머니는 친구들을 만날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고요하게 지나가는 날들 속에서 은혜에는 자신이 과거의 일부처럼 느껴졌고 미래에 대한 열정은 사라졌습니다. 은혜에는 한때 매우 강한 여성이었지만 나이와 병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5년 전 그녀는 집에서 넘어져 엉덩이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더 이상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상실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상실이기도 했습니다. 그 전까지 은혜에는 항상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웃을 도왔으며 동네 모임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워만 있어야 했던 그 이후 그녀는 더 이상 그 이전의 관계들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지루하고 외로운 시간이었고 가족들은 사랑은 있지만 매일 그녀와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건강 문제와 자녀들의 사랑의 부재 속에서 은혜는 점차 자신만의 세계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다른 가정들이 보일 때마다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가끔 찾아오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에 바빴습니다. 딸 GA는 다른 도시에서 살고 있어 거의 집에 오지 않았고 아들은 직장과 가정을 돌보느라 바빴습니다. 옛 친구들을 다시 만날 일도 없었고 그녀는 과거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그들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를 모두에게 짐이 되는 존재로 느끼게 했고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은혜에는 치료를 위해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은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많은 직원들이 있지만 은혜는 여전히 이곳에서 낯설고 자신이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삶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매우 답답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주말 아침, 이은혜가 자신의 방에 앉아 있을 때 마르쿠스라는 흑인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마르쿠스는 요양원에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지만 그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을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대신 각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항상 정성스럽게 일했고 자신이 돌보는 노인들에게 매우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은혜에게 그는 매번 방을 지날 때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방을 청소해주며 가끔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초기에는 은희도 마커스를 단순한 일하는 사람으로만 여겼지만 몇 번의 대화를 나누면서 그는 진심을 느꼈습니다. 마커스는 그녀를 단지 환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으로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어떠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또는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 같은 간단한 질문들이 은희에게는 단순한 요양원에 있는 사람 이상의 존재로서 가치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 대접과 진심은 그녀에게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런 감정을 오랫동안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이 지나고 은희는 자신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날들이 더 이상 길고 우울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커스를 만날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관심을 받고 돌봄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마치 큰 가족의 일원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커스와의 대화는 단순히 건강에 대한 질문을 넘어서 서로 겪어온 상실과 인생에 대한 깊은 대화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마커스가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이자 오랫동안 숨겨온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은희가 특별하다고 느낀 것은 마커스가 그녀를 이해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은희를 단지 노년의 환자로만 보지 않고 감정과 이야기가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은희가 고난의 삶을 살아왔음을 이해하며 그래서 그녀를 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은희는 이 변화를 마음속에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커스를 젊은 도우미로만 봤지만 이제 그는 은희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연결은 작은 행동들, 마커스가 단순히 그녀 옆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순간들에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마커스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삶을 나누고 지나온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나이와 환경의 차이가 사람들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지만 은희는 마커스의 진심 어린 관심 덕분에 자신의 삶에서 아직도 많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몇 날 그들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우연히 시작되었지만 점차 은희가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 사이의 관심을 넘어서 은희가 예상치 못한 정신적인 연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대화들이 비록 짧았지만 은희에게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새로운 감각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는 도전 없이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 도전은 주변 사람들이 은희와 마커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은희와 마커스의 관계는 처음에는 간단하고 진심 어린 연결이었지만 사회와 가족의 장벽들이 나타나면서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관계가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받고 논의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서로에게서 느낀 감정은 그들을 전에 생각하지 못한 도전의 앞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은희는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마커스의 보살핌 덕분에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사랑과 존중을 느끼고 있었다. 매일 아침 마커스가 그녀의 방에 들러 아침을 챙겨주거나 과거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 은희는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나이가 들어 몸은 예전처럼 건강하지 않지만 그녀의 영혼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했다. 마커스의 존재는 그녀에게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가장 단순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영원히 평화롭지는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은희가 마커스와 함께 요양원 정원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다른 환자들이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속닥거리는 소리와 의심의 눈빛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은희는 불안감을 느꼈다. 처음에는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다른 환자들을 돌아보았을 때 마커스와의 관계가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 여자는 누구야? 왜 그렇게 젊은 남자와 시간을 보내는 거지? 다른 한 노인이 물었고 은희는 가슴이 움찔했다. 그 남자는 요양보호사야. 왜 그렇게 늙은 여자를 돌봐야 하지? 또 다른 사람이 속삭였다. 은희는 그 속삭임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 동안 여러 번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이번만큼 불편한 적은 없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왔지만 이번에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은희와 마커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요양원을 넘어 특히 가족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은희의 딸 지아가 요양원을 방문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지아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불만을 감추지 못했다. 엄마, 괜찮아요? 지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응, 딸아, 엄마, 괜찮아.
은희는 대답했지만 지아의 걱정이 단지 엄마의 건강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잠시 후 지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꺼냈다. 엄마, 왜 마커스와 그렇게 가까워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엄마가 그렇게 젊은 남자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불편해요. 특히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고 엄마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면 더더욱 그렇죠. 우리 가족이 이걸 걱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아의 말은 은희에게 차가운 물을 끼얹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이 관계가 가족 내에서 논란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동안 은희는 항상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녀는 자신이 이런 반대를 딸에게서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지아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나는 마커스와 이야기하는 동안 위로를 받아. 그가 나를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줘. 은희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지아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엄마,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지 알아야 해요. 이렇게 계속해서는 안 돼요. 나는 엄마가 젊은 요양보호사에게 이용당하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은희는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왜 딸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알 수 없었다. 외로운 날들이 그녀에게 상실감을 안겨주었고 이제 지아의 반대는 또 다른 충격이 되었다. 은희는 딸에게 마커스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친구이며 그녀가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어려웠고 특히 지아가 마커스에 대한 그녀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할 때 더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희는 지아의 말을 계속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커스와 관계를 맺는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인지, 나이와 인종 차이가 사람들의 평가를 받을 것임을 알면서도 계속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 관계를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이 질문들은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마커스는 자신을 둘러싼 긴장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은희가 비난받는 모습을 보면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그들 사이의 차이가 부인할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우정과 관심이 이렇게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의 관계는 그들 사이의 감정이 변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요소들로 인해 긴장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은희와 마커스는 사회와 가족의 오해와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들은 그들이 이 관계를 시작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이 도전들은 점차 그들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은희는 이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외로운 날들로 돌아갈 수 없었고 마커스는 그녀에게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믿음과 위안을 주었다. 이 장벽들이 그들 사이를 잠시 떨어뜨릴 수 있지만 은희는 그들의 관계가 쉽게 부서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지아와의 긴 대화 후 은희는 마음속에 큰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딸의 비판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은희는 딸이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과 위안을 찾으려 할 때 자신이 거부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은희와 마커스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었다. 적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의 사랑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우정이었고 그곳에서 은희는 외로운 세월 속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러나 가족과 사회의 반대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다음 날 은희는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양로원의 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삶의 고요함을 느꼈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처럼 혼란스러웠다. 마커스는 여전히 매일 그녀를 돌봐주러 오고 있었지만 은희의 마음속 긴장이 그들의 대화를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게 만들었다. 은희는 자신과 마커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격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그 상황에서 마커스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이 다시 그녀를 덮쳤다. 어느 오후 마커스가 평소처럼 그녀를 방문했을 때 은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마커스. 그녀는 조금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어머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그녀는 내가 너와 대화할 때만 행복을 찾는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마커스는 할머니 옆에 앉아 그녀가 하는 말을 조용히 들었다. 그는 은희가 큰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사회적 비판뿐만 아니라 가족으로부터도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는 그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마커스는 항상 그들이 서로 나누는 우정과 진심 어린 돌봄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다. 세상이 무엇을 생각하든 상관없이 말이다. 은희 언니, 마커스가 말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고 이해심이 가득했다. 저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친구일 뿐이고 언니를 돌볼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큰 영광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이 언니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중요한 건 언니가 행복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마커스의 말은 그녀의 마음속 불안을 잠재워 주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지아의 말과 자신이 비난받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세상 모두가 이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녀는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용기가 있을까? 그 대화 이후 은희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족의 반대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죄책감은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혔다. 늦은 밤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녀의 마음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다. 지아의 비난뿐만 아니라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그녀는 나이가 많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약해지고 있다고 느꼈다. 과연 그녀는 가족의 반대만으로 자신이 찾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어느 이른 아침 은희가 요양원 정원에 앉아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지아가 그녀를 방문하기로 했고 이번에는 비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화를 나누기 위해 왔다. 지아가 방에 들어와 은희 옆에 앉았을 때 은희는 지아의 태도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엄마, 어제 한 말에 대해 미안해. 지아가 말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더 부드러웠다. 나는 엄마가 안전하고 행복하길 바랐어요. 그런데 왜 엄마가 마커스와 함께 있고 싶은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두 사람 사이의 차이가 걱정돼요. 은희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지아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말은 그녀를 두 세계 사이에 끼어들게 만들었다. 지아야, 엄마는 네가 걱정하는 걸 이해해. 하지만 엄마가 느끼는 감정을 설명하기는 어려워. 마커스는 낯선 사람이 아니야. 그는 내가 마지막 인생의 시간에 만난 친구야. 그는 엄마에게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어. 지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에는 갈등이 엿보였다. 잠시 후 그녀는 입을 열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느끼는 감정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엄마가 마커스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하다고 느낀다면 나는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엄마가 사회와 가족의 시각도 고려해 주기를 바래요. 은희는 딸을 바라보며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다. 비록 많은 도전들이 남아있지만 그녀는 딸이 자신의 선택을 결국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아직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두 선택 사이에서 갇힌 느낌은 들지 않았다. 한편 마커스는 여전히 은희가 힘든 날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유일한 힘이 되어 주었다. 그는 단순히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였다. 그는 그녀를 계속해서 돌보고 함께 즐거운 순간을 만들며 그녀의 마음속 불안을 잊게 도와주었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사회나 가족에 의해 흔들리지 않았고 은희는 만약 그녀가 이 우정을 지킨다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록 상황은 여전히 매우 복잡하지만 은희는 도전과 반대에 직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모든 결정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마지막 순간들에서 위로와 행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마르쿠스의 돌봄은 사회와 가족이 오해할 수 있지만 그녀가 어두운 밤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은희와 지아의 긴장된 대화가 끝난 후 은희는 피로하고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녀와 딸과의 관계는 언제나 사랑이 넘쳤지만 이번에는 지아의 반대가 그들 사이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은희는 지아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만은 알았지만 그녀의 말은 은희가 마르쿠스와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에 대해 책망받는 기분을 들게 했습니다. 은희는 자신이 단지 친구가 필요했다고 설명하려 했지만 딸의 반대와 주변 사람들의 평가로 인해 자신이 고립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희는 마르쿠스와의 감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사랑이 아니었지만 진정한 우정이었고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대화에서 오는 연결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삶의 기억과 이야기를 나누는 기분은 은희에게 여전히 다른 사람들 눈에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마르쿠스는 그녀를 판단한 적이 없었고 그녀를 늙고 약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친구, 동반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요양원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그녀를 여전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오후 은희와 마르쿠스가 요양원 안뜰에서 함께 앉아 있을 때 그녀는 근처에서 서 있는 환자들 무리를 보았고 그들의 시선은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과 마르쿠스를 바라보는 속삭임과 의심의 눈빛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왜 저렇게 젊은 남자랑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지? 한 노인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은희는 그 시선을 보며 마음속에 불안감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험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르쿠스는 미소를 지으며 여전히 그녀와 평소처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은희는 그런 가벼운 대화들이 그녀를 둘러싼 생각과 편견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이 관계가 더 큰 시련 없이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잠든 후 은희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흐릿한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마르쿠스와의 관계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가족 안에서 외부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아는 아직 마르쿠스에 대한 은희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거리감은 은희에게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은희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마르쿠스가 방문할 때마다 그녀는 주변 사람들의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오후 그녀와 마르쿠스가 정원에서 대화하고 있을 때 지아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처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마르쿠스 사이의 관계를 더 명확히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아는 은희 옆에 앉으며 그녀의 눈빛은 걱정스러우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걱정돼. 엄마와 마커스는 정말 그냥 친구일 뿐이죠. 그렇죠? 지아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어 흐릿해졌다. 은희는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아픈 느낌이 들었다. 지아야, 엄마는 우리가 그냥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 마커스는 엄마가 관심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끼게 해. 우리가 다른 커플들과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사이의 연결은 진짜야. 엄마는 단지 친구가 필요했어. 너처럼 나를 들어주는 사람, 아빠를 대신할 사람이 아니라. 지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가 외로워지지 않게 하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이 엄마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원하지 않아. 나는 엄마와 마커스 사이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어요. 은희는 가슴속에서 슬픔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딸을 슬프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이 느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나누고 기억을 함께할 사람이 없었고, 마커스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녀에게 여전히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여전히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 계속해서 삶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은희와 마커스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진심이 가득했지만 사회로부터 오는 더 큰 장벽을 피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고 둘이 매일 만나는 요양원은 정책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마커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요양원은 예산이 삭감되었고 많은 직원들이 해고된다고 발표했다. 재정이 불안정한 마커스는 생계를 위해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했다. 이 소식은 은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마커스가 떠나게 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삶이란 그런 것임을 이해했다. 항상 통제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었다. 마커스가 이 변화를 공유했을 때 은희는 말없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다. 마커스가 더 이상 자신을 돌보지 않게 되면 그들은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은희는 다시 외로움을 느끼게 될까? 마커스가 떠날 때 은희는 자신에게 중요한 부분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약해지고 싶지 않았다. 이 도전들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임을 믿었다. 은희는 변화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강하게 서 있을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믿음과 희망을 준 마커스를 위해서도.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변하든 은희는 그들이 가진 것은 단지 사회적 차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해 부족 때문에 평가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은희와 마커스는 많은 도전에 직면했지만 그들의 진심은 모든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은희와 마커스의 관계는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지금까지도 두 사람은 굳건히 나아가고 있다. 은희는 자신 속에서 변화를 느낀다. 과거에만 살고 외로움 속에 있던 그녀는 점차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다. 마커스는 그녀의 세상과는 다른 젊은이지만 그녀에게 삶이 여전히 가치 있다는 느낌을 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은 가족, 사회,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건들로부터 큰 도전들을 피할 수 없었다. 긴장된 대화 후 은혜는 지에이가 그녀와 말추스의 관계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이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죄책감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는 것처럼. 은혜는 지야의 말을 떠올리며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포기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커스와 함께 있을 때 위로와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은혜에는 마르큐스와의 관계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들과의 우정의 대가는 평화로운 시간들이 아니라 매일 직면해야 하는 도전들이었다. 마커스는 자신의 삶에서 변화를 겪고 있었다. 요양원에서의 일이 더 이상 없었고 그는 생계를 꾸리기 위해 새 일을 찾아야 했다. 이로 인해 은희는 강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그들 사이의 감정 때문에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요인들로 인해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희와 마르큐스는 함께 그 어려움을 맞서고 있었다. 어느 아침 마커스는 새 일을 시작한 후 그녀를 방문했다. 은혜는 그에게서 변화를 느꼈다. 마르큐스는 여전히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눈빛은 피곤해 보였다. 마치 삶의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걱정이 가득한 눈빛을 보였지만 동시에 결단력이 있었다. 은혜 언니, 내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 마르큐스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이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언니가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할 거야.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새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은혜는 마르큐스를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감동이 밀려왔다. 그녀는 마커스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았다. 마르투스, 언니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저 지난 날들 동안 네가 언니에게 여전히 중요한 사람임을 느끼게 해줬다는 것만은 알아.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말이야. 정말 고마워. 언니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그러나 또다시 은혜에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는 이 세상에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외로움이 그녀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 같았다. 어느 오후 마커스가 평소처럼 그녀를 방문하지 않자 은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허함이 다시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그녀는 그다지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했지만 마커스와의 감정은 그녀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었다. 다음 날 마커스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해 언니. 어제 언니를 방문하지 못해서 미안해. 일이 너무 바빠서 야근을 해야 했어. 하지만 언니를 잊지 않았어. 은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마커스. 언니는 그저 걱정했을 뿐이야. 너도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해. 일이 너를 너무 지치게 하지 않도록 해. 이해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마음속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커스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을까?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마커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하룻밤 은희는 혼자 방에 앉아 이런 생각을 했다. 그녀는 마커스를 생각하며 그가 자신에게 바친 시간들과 그녀가 그로 인해 극복했던 모든 것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지아의 말도 생각했다. 딸이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은희는 지아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마커스가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선택을 계속하며 자식들과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 며칠 후 은희는 가족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열어보니 지아의 글이 있었다. 편지에서 지아는 이렇게 썼다. 엄마, 제가 말했던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요. 이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만약 마커스와 함께 있을 때 엄마가 진짜로 행복하다면 저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무엇을 하든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이 말에 은희는 깊이 감동했다. 비록 지아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는 딸이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였음을 알았다. 은희는 더 이상 두세 개 사이에서 갇혀있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 지아의 용서와 이해는 그녀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다. 은희의 마음속에 있었던 피로와 걱정은 점차 사라졌고 그녀는 마커스와 함께 맞이할 수 있는 도전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비록 앞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 사람의 사랑과 인내가 그것들을 모두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은희는 더 이상 혼자라는 느낌을 받지 않았다. 마커스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과 함께 있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가족의 수용, 마커스의 인내, 그리고 그들 사이의 진정한 우정 덕분에 은희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삶은 비록 어렵고 도전이 많지만 그녀는 사랑과 배려만 있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매일이 지나가면서 은희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느꼈다. 이전의 외로움과 지나간 과거에 대한 향수가 점차 사라지고 평화롭고 희망이 가득한 순간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비록 여전히 많은 도전이 남아있지만 은희는 자신에게 삶에서 매우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관계였지만 그녀의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마커스와 그녀의 관계는 단순히 우정의 연결이 아니라 사람의 인내와 사회의 장벽, 편견, 의심을 넘어서는 증거였다. 수많은 도전과 긴 대화 끝에 은희는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이 일반적인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말이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평생 외로움을 견딜 필요가 없었다. 나이, 인종, 상황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커스와의 우정은 여전히 그녀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녀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한 기쁨과 이해를 주었다. 마커스는 새로운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은희를 돌보며 그녀가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끈질기게 버텼다. 처음에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유지하는 데 큰 압박을 느꼈지만 이제 그는 그들의 관계가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마커스는 단지 은희의 도움이 아니라 그녀가 깊은 생각을 나누고 믿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 그는 은희가 건강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진정한 삶의 감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은희의 삶의 변화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마커스와의 관계에서 찾은 행복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갔다. 요양원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을 품었지만 이제는 은희와 마커스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뒷담화를 하지 않았다. 속삭임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축하와 즐거운 대화가 오갔다. 은희와 마커스의 관계는 점점 더 요양원에서 존경받는 이야기가 되었다. 이것은 은희에게 처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진심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어느 날 은희와 마커스가 요양원 정원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지아가 갑자기 은희를 방문했다. 그녀는 미리 전화를 걸어 들렀다고 말했다. 은희는 조금 걱정했지만 곧 자신과 딸 사이의 관계가 큰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아가 방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걱정이나 비판이 아닌 평온함과 이해로 가득했다. 엄마, 지아가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걸 알고 있어. 엄마가 느끼는 걸 바꿀 수는 없지만 엄마가 행복을 찾고 싶다는 걸 이해해. 처음에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엄마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랐어. 은희는 감동이 밀려왔다. 지아의 말은 그녀가 진정으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지아는 마커스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엄마가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지아야, 은희가 목이 메어 말을 이어갔다.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다만 엄마는 과거의 어둠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걸 이해해 줘야 해. 마커스는 엄마에게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사람이고 엄마는 네가 엄마를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지아는 은희를 안아주었고 그 순간 은희는 한결 가벼운 마음을 느꼈다. 가족 간의 벽이 허물어진 듯 했고 그녀는 아무리 많은 차이가 있어도 사랑과 이해가 여전히 그녀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은희와 마커스의 관계는 이제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고 있었다. 지아는 단순히 그녀의 딸이 아니라 은희가 자신의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친구가 되었다. 그때 마커스는 사회에서의 인정이나 수용을 원한 적이 없었지만 은희의 가족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관계를 막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세상이 그들을 어떻게 보든 서로 이해하고 지원한다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몇 달 동안 은희와 마르쿠스의 관계는 계속해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일 함께 이야기하고 기쁜 일과 슬픈 일, 추억과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은희는 나이가 많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지만 그녀는 여전히 충분히 삶과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르쿠스는 매일 그녀 곁에 있어 그녀를 돌보며 그녀의 매일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은희는 건강이 나빠진 것을 느꼈고 그녀는 이 삶이 오래 가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나 걱정 대신 그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외로움이 아니라 마르쿠스의 진정한 우정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올 때 은희는 정말로 완전하게 살았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외로움도 비난도 없었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사랑과 진실만이었습니다. 마르쿠스와의 관계는 그녀에게 나이와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친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낼 힘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은희의 삶은 끝났지만 그것은 외로움 속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평온과 사랑 속에서 끝났습니다. 그녀와 마르쿠스의 이야기는 도전에서 시작했지만 이해와 깊은 연결로 끝났으며 사랑과 진실이 항상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가 더 좋은 이야기와 의미 있는 콘텐츠를 여러분에게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댓글란에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